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현재 근로자들에게 용역비 증가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그 노동권을 존중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학내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학교의 조속한 어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선 존경하는 이 자리에선 의원들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선후배 동문 의원들 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학문의 어떤 학문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제 대학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기에 불법적인 심지어 요소까지 있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연세대학교가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를 일단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두 발언이라기보다 연세대학교를 나온 연세대학교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모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성명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청소 노동자들이 2달 넘도록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근로기준에 대한 협의는 용역업체와 해야 하는데 마치 학교가 해고를 조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농성 하루에 100만원, 대접어 부호 한 번에 50만원짜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것은 50만원짜리 대접어입니다. 라는 대접어를 쓰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하루 5.5시간에 월 95만원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학교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 계약은 지난 홈플러스에서 시도되었던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경계를 애매하게 정하여 사실상 무급으로 추가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질적인 잘못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도 이 계약은 없앴습니다. 또한 용역비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용역업체 역시 인원을 감축하거나 총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세대학교는 최근 5년간 용역비가 22% 상승하고 2014년도에만 185억에 이른다며 미화 경비 등 용역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액 도급 방식을 통해서 용역업체가 금액에 맞는 필요 인원을 제시하도록 용역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학교는 국제 캠퍼스 개교로 인해서 강의동, 연구시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당연히 용역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응당 학교가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용역비 상승의 책임을 인원 감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저 반찬값 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생활비 벌려 나왔다는 근로자에게 월급 삭감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느 근로자가 이에 응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청소 노동자들은 현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용역업체는 계속해서 기존 노동자 38명도 과도한 인원임을 주장하며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국 청소 노동자 12명을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현대 송도 기숙사의 적정 인원은 2개 동을 합쳐서 최소 55명에서 90명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건강과 학생들의 위생을 위해선
위해서는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우원식 윤우덕 의원이 동문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정가병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은 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 이념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으나 되레 학교 사정이 어렵다. 용역비가 과도한 수준이다.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동문 의원이 단념한 그날 천막 농성 중인 근로자에게 퇴거 요청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에 연세대학교가 동문 국회의원 면담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 노동자와는 더 이상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대학 청소 노동자들에게 천막 하루당 100만원, 대자보 부호 1회당 50만원이라는 족쇄를 채우더니 이제는 퇴거 요청 불응 시 형사상 조치까지 단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의 상하탐인 대학이 일부 악덕 기업의 형태보다 더욱더 극심하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교명은 저 유명한 성경 구절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진리를 저버리고 물질적 이익만을 쫓아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연세대학교의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는 스스로가 초래한 책임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약한 노동자들에게 지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가병 총장과 연세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모범이 되는 대학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2일 연세대학교 동문 김현민, 노영민, 박범계, 우상호, 우원식, 윤우덕, 장하나, 조정식, 홍정학, 황주홍 의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이게 연세대학교 총무처장이 2012년 12월 13일 날 확인서를 이 용역과 관련해서 쓴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업체가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도록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하락이 없도록 기존 단체 협약을 승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근로조건의 하락 없이 협약을 승계한다. 여기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말에 이 앞에 계신 노동자들한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총무처장 명의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거는 용역회사에 대학교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도록 회사로부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기존 인원에 대한 전원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알려왔으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교는 입찰 진행 및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회사 측의 무리한 인원 감축이나 업무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요구하진 않았어도 입찰 단가를 낮춰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인원 관련해서는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1인당 적정 작업 평수 기준은 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적을 계산하는데 호텔과 학교 및 연구단지가 있는데 이 기숙사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운동장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런 기준이 하나 있고 숙박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기준을 이 평수하고 나눠서 하면 90명이 필요하고 학교로 하면 55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38명인데 24명으로 낮추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3.6배, 이 기준의 3.6배 정도를 일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용역계약을 맺으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을지로위원회가 이 문제 삼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이후에 가처분 소송을 해서 천막 안 치우면 100만원, 무슨 대자복 부호하면 50만원, 이거 어디 쌍용 자동차에서나 그 굴뚝에 올라가면 뭐 얼마씩 하는
그런 거를 연세대학교에서 보고 있다는 게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저희가 윤호덕 의원이랑 다녀온 후에 바로 그날 형사적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공문까지 보내는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아까 좀 누락을 했는데요. 다시 왼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다음 연세대학교 내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병준 재학생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우상호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청소 노동자십니다. 김미향 선생님 자리하셨고요. 김혜영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향 님으로부터 당사자 발언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 김미향입니다. 천막에서 숨이 쉬어 어떤 장갑을 두 개 지키며 그 춥고 독한 겨울을 지냈고, 이제는 봄이 완연하여 연세대 교정에도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노동자의 봄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막에서 보낸 시간도 많이 흘러 오늘도 천막 농성 79일째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2월 3일 입사하여 1년도 청소를 못하고 계약 맞으라는 이유 하나로 청소를 열심히 하여 기숙사를 떼 빼고 강는 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두툼한 등기판이 배달되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고 절망한 심정에서 우리 마음을 풀랭에 담았고 대자보했었고 바람개비에 우리의 반응을 실었고 우리의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외침으로 갑을 매겨 벌금을 내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우리 해고된 20여 명도 정도 개개인에게 4월 5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풀랭 하나에 50만원, 대자보 50만원, 바람개비 50만원, 천막이 하루에 100만원씩 모두 매겨진 금액이 5천만원. 이런 행동이 사기일 때문에 연세대가 저희 청소노동자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짓입니다. 그 넓은 인천 송도 큰 땅덩어리를 거의 공짜로 받아 학교를 지은 연세대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청소노동자들을 이렇게 애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람 하늘에 몫을 하고 비단부에 오줌을 싸서 명문사 연세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세상을 정의라 살아있다고 했습니까? 누가 한 번쯤 살아봐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하찮은 벌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기어오르다 깜깜해 온몸이 상처 주소인 건요. 처참하게 죽어가기는요. 저희 눈물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여태까지 흘린 눈물로도 모자른 것 봅니다. 천막에서 밤새 그렇게도 많이 아팠었는데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세상을 좀 더 밝게 비추어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픈 이 작은 청소노동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저희에게 다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청소경비노동자들 복직하는 날, 우리 일터로 돌아오는 날까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노동자 김미향. 네, 다음은 학교 내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강병준 학생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강병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학교가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처분 신청을 내려서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아까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성 하루가 지속될 때마다 100만 원, 그리고 행위별로 50만 원이라는 막대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학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이에 충격을 받아서 여러 대자보 등에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고 동문분들께서도 많이 연락이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여쭤보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동문 국회의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노동 문제에 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학내 구성원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국제캠퍼스 노동자 문제 왜 연대하는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덕적 당위가 어떤 사회적 책임감으로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 국제캠퍼스 기숙사 노동자분들 기존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힘들게 일하시던 분들이십니다. 각종 수당 같은 것도 제대로 보장 못 받으시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가뜩이나 지금은 해고당하신 상태에서 실업급여로 생활을 하시면서 힘겹게 농성 이어가시는 분들한테 학교가 그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액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돈으로 협박해서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 제기를 덮으려는 방식으로만 대응을 한다는 것이 여러 학내외 여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고 특히 학교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연세대 졸업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끄러움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숙사 노동자분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50명으로도 충분히 그 연세대학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용역업체에 압박을 해서 용역업체가 인력 감축을 하도록 만들었고 용역업체도 50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50명으로 인력 감축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개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개강한 지 이제 채 한 달,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 기숙사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또 3월 한 달 동안에만 안전사고가 2건 일어났습니다. 그 건물 내 기자재가 파손되고 떨어지는 방식의 안전사고가 2차례나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50명의 인원으로는 연세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업체도 얼마 전에 10명가량의 추가 인력을 고용해서 지금 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용역업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숙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도 학생들이 연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돈의 논리로 비용 절감만을 위해서 학내 구성원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노동자들로부터의 정당한 제기를 묵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세대학교가 학생들 등록금 결국 0.25%라는 생색내기 수준의 소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를 오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동권의 보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감축하고 그리고 무료 버스 티켓도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가가 학생들이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거액의 기부금을 기부해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만은 학교는 그 기숙사를 기존의 기숙사보다 더 높은 기숙사비를 책정해서 비싸게 방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학사 행정에 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그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의 의견을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반영할 수 없다는 그 식의 독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학내 연세대학교 사회 구성원이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어떤 대학의 기업화를 위한 행보를 밀어붙이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단지 국제 캠퍼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연세재단 소유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에서도 시설 노동자분들이 협동조합을 이용한 신종 구조조정 수법으로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관해서 연세대학교 법인사무처는 노동자들 임금 조금이라도 깎아야 학생들에게 장학금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혀 학교가 노동자분들의 노동 조건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도 끝까지 꾸준히 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의원님으로부터 이 연쇄부터 해결에 대한 촉구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모교를 사랑하고 또 이 모교 출신의 동문회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의 명예를 수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연세대학교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뇌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경영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하는 고민도 있고요. 학교의 각 대학마다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요란하게 학교가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는 그러한 일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정작 그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악화시키는 이런 것이 오늘날 대학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학교는 용역업체가 직접 하는 일이라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결국 이 사건이 시작된 이유는 학교가 지불하는 용역비를 축소함으로써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다운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청소노동자 문제가 발생했지만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합의 속에서 대부분 해결됐는데 유독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만이 해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용역비를 다시 원상회복하거나 더욱더 증가시켜서 청소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당부드립니다. 네, 아까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김미향 서지의 눈물과 호소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학내 사태로 보지 마시고 이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 문제 그리고 청소노동자 문제로서 이 사안을 중하게 다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가 이윤 추구가 아닌 진리 추구라는 본연의 모습을 빨리 조속히 되찾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